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버스터미널과 기차역마다 귀경객들로 북적였고 고속도로 상행선도 오전까지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오전 한때 광주에서 서울까지 5시간 넘는 귀경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지만 이후 정체 구간이 차츰 해소되면서 저녁 8시 기준 광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30분,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3시간 4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광주 지역을 다녀간 귀성 귀경객은 약 340만 명으로 지난 설 연휴 기간 195만여 명보다 약 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4도, 곡성 35도 등 32도에서 35도의 분포를 기록했습니다. 무더위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4도, 구례 35도 등 33도에서 36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7, 8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새벽부터는 광주 전남 전역에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내린 뒤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의 여파로 전남 지역 들녘에 벼멸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벼멸구 발생 면적이 평년 3,800헥타르보다 1.7배 많은 6,700헥타르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는 벼멸구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정규 시즌 7경기를 남기고 페넌트 레이스 1위를 확정지으면서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진출 시 100% 우승이란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기아가 올 가을 야구에서 12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기아는 정규 시즌 폐막을 7경기 남겨놓은 상황에서 시즌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선발 투수 개막 라인업 5명 중 양현종을 제외한 4명이 모두 이탈하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대체 선발 자원들의 깜짝 활약과 탄탄한 불펜진을 내세워 팀 방어율 1위를 지켜냈습니다. 김도영과 나성범, 최용우 등이 이끄는 타선은 리그 유일의 팀 타율 3할을 기록하며 시즌 내내 압도적인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기아의 올 시즌 남은 목표는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입니다. 리그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기아는 지금까지 한국 시리즈에 11번 진출해 단 한 번도 우승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올해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저희 선수들하고 잘 준비해가지고 코리안 시리즈는 꼭 기아 타이거스가 12번 올라가서 12번 다 우승할 수 있는 시리즈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아는 오는 28일 롯데와의 마지막 정규 시즌 경기를 소화한 뒤 다음 달 20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릴 한국 시리즈 1차전 준비에 나섭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을, 돈을 건넨 커피업체 회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남 영암군수와 공무원들이 말단 공무원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한 사실에 대해 영암군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1-3부는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동평 전 영암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에 의해 거짓 자백을 하도록 강요받은 말단 공무원 A씨가 영암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천만 원 배상을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당시 선관위가 군수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자 홀로 벌인 일이라고 거짓 진술한 뒤 수사기관 조사 때 허위 자백을 털어놓았습니다.
AI 선도도시 광주의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1단계 사업을 통해 갖춰진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도시 단위 실증을 하는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이어져야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이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는데요.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단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언급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AI 데이터 센터. 바로 옆 실증동과 창업동도 공정률이 60%를 넘어서는 등 AI 기반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광주 첨단 3지구에 국내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조성하는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을 이용한 도시 단위 실증 사업,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추진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뒤늦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단계 사업의 예타 면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이런 예타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예타가 면제되면 내년도 2단계 사업비 900억 원 정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선도도시의 또 다른 축인 인재 양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AI 대학원과 AI 정책전략대학원이 설립된 데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고도 2027년을 목표로 개교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협의가 지금 안 됐다 그래서 지금 25년 그 국가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된 모양인데 그걸 빨리 매듭을 져서 국비 확보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 사업비 30억 원, 인공지능 사관학교 지원 사업비 42억 원, 차세대 반도체 첨단 공정 팹 구축 사업비 64억 7천만 원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당 그리고 개혁신당 등의 국회와 함께 전면적으로 협의하여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광주시가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반 시설과 인재 양성 체계를 갖춘 AI 실증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남 여수에서 섬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 섬 박람회가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섬 박람회 지원을 약속하면서 준비에 탄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다도의 작은 섬 여수 금오도. 비렁길을 따라 이어진 다도의 환상적인 풍광과 절벽은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365개 섬을 거느린 낭만의 도시 여수에서 2026년 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남해안에 세계적인 관광 시도가 열려야 됩니다. 그 바로 기점이 여수가 시작된다. 이번 섬박람회가 그런 취지였어. 세계 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열립니다. 박람회장은 돌산 진모지구와 화장면 궤도 2012 세계박람회장에 들어섭니다. 박람회 준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5일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섬박람회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여수 섬 박람회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우리 분기별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관계 8개 부처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남은 과제는 교통과 숙박입니다. 하루 최대 13만 명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수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존 숙박시설을 총가동하고 농어촌 민박과 섬마을 캠핑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중심의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주차장을 크게 늘리는 한편 섬을 잇는 쾌속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수가 우리 지구촌의 섬의 어떤 미래 방향 이런 걸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감 만족 콘텐츠를 통해 30개국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여수 세계 섬박람회.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섬의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11.6 재보궐선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또다시 전남 영광을 방문합니다. 혁신당은 내일 오전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영광구수 재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거 승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5일에는 또 다른 재선거적인 곡성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를 통합한 브랜드 G페스타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7개의 지역 축제와 행사를 포함한 G페스타가 광주 시내 주요 지역에서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를 비롯해 광주 대표 거리 축제인 프린지 페스티벌과 추억의 충장축제, 광주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광주 김치축제 등이 열립니다. 광주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 의무 면적 비율이 10%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경기 불황 등으로 상가 공실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상업적이 슬럼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 의무 면적을 기존 15%에서 10%로 하향하기 위한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상당수의 광역시에서는 하한선이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에 내일부터 바닷물의 수위가 상승하는 대조기가 시작돼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목포시는 내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20일부터 22일까지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바닷물의 수위가 5m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안 저지대에 대한 침수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배수펌프장과 배수관문, 수문 등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강화했습니다.